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인간의 3대 욕구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처럼 수면욕에 대한 인간의 욕구, 이성에게 끌리는 말하긴 부끄럽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의 성욕, 그리고 배가 고프고 이왕이면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식욕까지. 여러분은 인간의 3대 욕구 중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도 성욕을 가장 선호한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욕만큼이나 식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먹고 살기 위해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먹고 살기 위해 산다는 것, 먹는다는 것, 식욕은 과연 인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먹방을 보면 다이어트 중이라도 일단 시키고 보자는 야식 찬양주의자? 맛집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이 마치 보물지도라도 갖고 있는 듯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맛집 전도사? 아니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요생남, 요생녀? 하지만 저는 음식과 식욕이 그렇게 중요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삼시세끼 먹지 말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저도 먹는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먹는 것에 너무 치중해서 다른 욕구를 내팽개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미래에는 알약 하나로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걸 뉴스를 봤습니다. 전 그걸 보고 유레카를 외쳤죠. 정말 저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하고요. 솔직히 삼시세끼 다 차려 먹는 거 귀찮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사람들이 상한 음식 이외에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온갖 것을 넣어 잠도 못 자고 하루를 꼬박 육수를 끓이고 비싼 재료를 넣어서 이건 꼭 먹어야 한다는 식욕을 자극하는 소비 심리. 그리고 알려진 맛집을 안 가본 사람한테는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냐고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질 않나. 전 평생 살면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배만 안 고프면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엄마도 음식 솜씨가 남들이 말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고 아빠도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그 집안의 가풍, 종교, 정치, 성향 등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맞춰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성격이 유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인생 철학을 아주 차근차근 씹어 먹어버릴 테다라고 나타난 강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시어머니인데요. 장금이도 오금을 저릴 정도로 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식욕에 대한 어마어마한 욕구를 가진 장금이 시어머니와 배만 채우면 된다는 마치 중 마치인 며느리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먹는 떡볶이, 만두, 어묵 이런 거 별로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 떡볶이인데 왜 안 먹어? 맛없어? 먹을게. 맛있지. 야, 이거 아까 내가 1학년짜리 후배한테 1,000원 주고 줄 좀 서달라고 해서 여기서 편안하게 앉아서 먹는 거라고. 너 친구 잘 만나서 이런 것도 먹고 복 받은 줄 알아 이거사. 떡볶이가 그냥 떡볶이지 뭘 그렇게 줄 서서까지 먹냐? 아휴, 난 그건 시간 낭비라고 봐. 그냥 배만 채우면 되지 다른 떡볶이들도 이 정도 맛은 날걸? 어머, 야, 너 정말 혓바닥 고장난 거 아니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너 정말 저주받은 혓바닥이야. 먹는데 왜 그렇게 죽고 못 사는지 이해가 안 돼. 웬만한 건 난 다 그냥 다 먹을만해. 난 솔직히 그냥 배만 채우면 돼. 먹는 것도 귀찮아. 사람이 살면서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만들고 그리고 줄 서서 먹고 이건 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는 먹는 것 빼고는 배려심도 깊고
친구들과 대화도 잘 되는 꽤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먹는 이야기만 나오면 친구들은 참 별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게 제 스타일인걸요. 저는 제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먹는 것이 이토록 사람을 힘들게 하다니 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첫 연애를 하게 됐죠. 그 남자친구는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굳이 나한테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인성아, 이거 봐봐. 내가 찾은 맛집 리스트야. 이거 정말 귀한 거거든. 아무한테도 유출 안 하는데 내가 너한테만 공개하는 거야. 내가 여기. 이건 이번 달 안에 다 데려갈 맛집이야. 인성이 너 맛있다고 나한테 반하게 없기다. 마약 떡볶이, 먹다가 죽어도 모를 삼겹살, 미친 튀김. 이게 뭐야? 난 솔직히 음식 메뉴 이름도 잘 몰라. 왜 음식에다가 미쳤다, 마약이다, 죽는다 이런 문구를 붙이는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거 먹는 시간에 둘이서 손잡고 좋은데 산책이나 가자. 영화를 봐도 좋고 뭐하러 하루 종일 먹는 데 시간을 써. 아니, 요즘 인기남이 맛집 많이 하는 남자라고 하던데 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맛집 리스트를 갖다 바쳐도 이렇게 시큰둥해. 난 정말 이것들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먹다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이 있는 게 세상에 있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내가 이걸 먹을 만큼 우리 둘이 있는 이 아까운 시간을 투자해도 되나? 솔직히 이런 생각뿐이라고. 그 이후로 저는 이런 맛집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들과 많은 트러블이 생겼고, 정말 이놈의 맛집 타령하는 남자만 아니면 정말 전 모든 걸 맞춰줄 수 있겠다라고 결심했죠. 그러던 날 제 바람이 하늘에 닿은 걸까요? 제 이상형을 만나게 됐습니다. 전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입사하고 입사 동기인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전 점심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점심시간이 되면 전 그냥 샌드위치나 달걀로 점심을 때웠죠. 그 시간에 저는 좋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낮잠을 자거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똑같이 행동하는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입사 동기였죠. 저는 그 남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도 않고 제가 좋아하는 소식좌, 요즘 말로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저 남자라면 나랑 참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먼저 용기 내어 말을 걸어봤습니다. 저기 다들 점심 먹으러 가는데 점심 안 드세요? 점심요? 저는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차라리 이 시간에 좀 쉬고 알차게 보내고 싶네요. 먹는 거는 그냥 대충 때우고 건강에만 해를 안 끼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바라던 이상형이 바로 제 앞에 있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 남자다, 이 남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전 고백을 했습니다. 마춘 씨. 네, 안성 씨. 우리 사귈래요? 네? 마춘 씨는 정말 제가 바라던 이상형과 너무 가까워요. 저의 어떤 점이 안성 씨의 이상형과 가까운지 물어봐도 될까요? 음식에 대한 생각이요. 먹는 거요. 당시 남편은 먹는 거라는 말에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내 이상형이라고 하는데 먹는 게 자기와 잘 맞다고 하니 무슨 말인가 했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먹는 거라면 어떤 부분이 맞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전 먹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라 식욕에 대한 욕구가 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식욕에 대한 욕구라...
먹는 것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정도만 먹으면 된다는 거? 안성 씨도 이런 식욕에 대한 생각이 저랑 비슷하단 말인가요? 네, 정답이에요. 전 마춘 씨가 음식 맛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제 매력이 그거 말고는 없어요. 많죠. 그건 앞으로 우리 사귀어 보면서 알아가 볼까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먼저 고백을 했고, 남편은 정말 저와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 코스도 저희는 남들하고 달랐습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 먹고 야식 먹고, 그런 건 저희 연애 스타일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죠. 저희는 항상 아침은 서로 각자 해결하고 나오고, 점심 저녁은 그냥 얘기하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혹은 샌드위치, 그 정도로 배만 달랬죠. 그 시간에 여행이나 영화, 책 이런 것들로 서로 마음을 공유하면서 정말 사랑을 돈독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자기야, 자기 혹시 결혼 생각 없어? 결혼? 뭐 좋은 사람 있으면 해야지.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여기 있잖아. 나. 그건 맞지. 자기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 내 이상형과 아주 가깝고. 그럼 우리 결혼이란 거 한번 해볼래? 뭐? 결혼? 전 솔직히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결혼은 함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문화라고 생각했죠. 우리나라에선 여자가 밥을 하고 남편의 밥상을 차리며 맛있어? 맛없어도 남편은 맛있어 하면서 서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하러 그런 걸 하나 생각했죠. 전 남편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고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한 말 생각해 봤는데. 그래, 생각해 봤어? 어때? 결론이 뭐야? 나 음식도 잘 할 줄 몰라. 자기야 날 이해한다지만 자기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건 여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건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는 요리 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요리 달인이야. 그리고 요리하는 걸 누구보다 좋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잘 먹어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걱정을 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요. 정말 자기랑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럼 내 프로포즈 받아주는 거야? 이야,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내 가족이 되고 내 와이프가 되는 거네? 그렇다니까. 뭘 자꾸 부끄럽게 물어. 알았어. 일단 결혼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잖아. 내가 착착착 알아서 진행해 볼게. 자기는 걱정하지 마. 알겠지? 자기야, 정말로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고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예비 시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걸로 했죠. 전 처음에 시어머니께서 상견례 장소를 너무 고민하시길래 왜 그러실까 생각했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곳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와의 상견례 장소 고민은 저희 친정 식구를 배려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 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성이 엄마 아빠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마춘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큰 부잣집 마나님 같았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으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아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시어머니는 기품이 있으셨고 너무나도 우아하셨습니다. 저는 넉살이 좋아서 시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시어머니의 첫 인상에 대한 칭찬을 해드렸죠.
어머님 너무 고우세요.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분은 처음 봐요. 저도 한복이 참 잘 어울리면 좋을 텐데. 어머님 짱. 짱? 고맙다. 칭찬으로 알아들으마. 그렇게 저희는 짧고 굵게 첫 인사를 했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우리나라에서 탑5 안에 드는 한정식 집이었죠. 저는 태어나서 음식점 검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상견례 자리이니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검색을 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코스 요리가 나오는 곳이었는데 식사만 3시간이 걸린다고 블로거가 적어 놓았더라고요. 저는 상견례 장소를 검색하면서 무슨 식사를 3시간이나 할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상견례는 그래도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는 양가 집안의 대화가 잘 성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먼저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아주 정갈한 한식 샐러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요리를 잘하신다고 들어서 역시 맛보는 것 또한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셨습니다. 사부인 먼저 드시죠. 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었고 작은 접시에 샐러드를 얹어 천천히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뭔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식에 문제가 있나 하면서도 저도 한 입 먹어봤죠. 물론 어떤 샐러드를 갖다 준다 해도 전 그 맛이 그 맛이고 다 먹을만 하니까 저에게 있어 음식 맛은 전혀 상관없었지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달랐나 봅니다. 샐러드 소스 초이스가 영 아니네요. 소스가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소스가 잘못 들어갔다고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당연하죠. 이 영양부추 소고기 샐러드에는 절대로 가벼운 샐러드 소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참깨랑 들깨를 갈아 넣어서 만든 참깨 샐러드가 전 속으로 안 들려 하면서 귀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먹는 이야기, 저한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샐러드 소스 아무거나 쓰면 되지. 영양부추요? 그냥 부추는 들어봐도 영양부추는 또 무슨 부추인가요? 영양이 더 많은 부추인가요? 저는 시어머님이 요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러신가 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내내 어머님은 표정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는 안절부절 못하셨죠. 저 사부인 뭐가 불편하신가요? 아까부터 표정이 영 안 좋으셔서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음식들이 절 불편하게 만드네요. 어머니, 음식이 불편하시다고요? 여기 엄청 비싸고 좋은 데라고 들었는데. 엄청 비싸고 좋은 데라도 재료를 무엇을 쓰고 또 누가 만드는지 그리고 생산지에 따라 다르다는 걸 모르니? 맛에도 격이 있는 법이다. 맛의 격이라. 으아, 맛의 격 따지다가는 정말 먹다가 체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음식은 거들 뿐 앞으로 양가 집안이 어떻게 잘 살아갈 건지 그걸 이야기해야지. 음식의 격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이건 마치 장군, 아니 안성아, 아직 우리에겐 3가지 요리가 남았다.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 저는 이제 3번만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상견례 자리 내내 양가 집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고 계속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속 음식에 대한 불평 불만만 늘어놓으셨죠. 그러다가 드디어 사달이 났습니다. 메인 요리가 드디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메인 요리는 갈비찜이었는데요. 저는 그 갈비찜을 먹으면서 엄청 부드럽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고기는 뭐 씹기 좋으면 저한테 다 좋았거든요. 간이 어떻든 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에 잘 안 끼고 그냥 부드러우면 고기는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갈비찜을 입에 넣자마자 젓가락을 내던지셨습니다.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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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빨리 불러. 시어머니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식당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식당 매니저는 너무 놀라 노크도 하지 않은 채 저희 상견례방을 튀어들어왔죠. 부르셨습니까, 사모님? 무슨 문제라도? 갈비찜에 혹시 화학 조미료를 썼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로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천연으로 갈아 만든 것들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아 만든 조미료가 직접 갈아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가공식품인 건지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아닙니다. 잠시만요. 주방장님 모셔오겠습니다. 매니저는 결국 주방에 있는 주방장님을 모셔왔고, 주방장은 어머니 앞에서 거의 벌을 서 있는 자세로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주방장, 내가 여기 오는 이유를 몰라요? 저희 음식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는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오늘은 또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표고가루, 이거 못 썼어요? 제대로 말해요, 빨리. 표고가루 이번에 저기 남해에서 아주 좋은 표고가루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 농장에서 농부들이 직접 표고를 말라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낸 겁니다. 보통은 저희가 직접 표고버섯을 말려서 가루를 내는데 이번에는 농장에서 갈아 만든 것이 더 품질이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직접 표고버섯을 말려서 갈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게 사실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랑 표고버섯 거래를 꾸준히 해왔던 농장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표고버섯을 직접 여기서 말리고 갈아서 그렇게 만들어서 갈비찜에 넣는 것에 내가 감탄해서 여길 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농장에서 받은 표고가루를 넣었다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갑자기 시어머니는 주방장에게 갈비찜 뼈다귀를 얼굴에 던져버렸고, 주방장은 너무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놀란 건 저희 친정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였습니다. 김치 싸다기는 봤어도 뼈다귀 싸다기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린다고 아주 혼쭐이 났죠. 엄마, 그만해요 제발. 여기 상견례 하러 온 건데 무슨 맛집 평가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며칠을 고민해서 고른 식당인데 감히 나한테 이따위 음식을 줘? 가만히 안 두겠어. 당신들 내가 구청에다가 고발할 거야. 알겠어? 상견례에서 그 난리를 피우고 전 솔직히 결혼이 무섭기도 했지만 설마 시어머니가 절 잡아먹기야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초긍정 마인드로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저희 부부는 친정으로 먼저 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여행은 좋았고. 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요, 서방. 우리 안성이가 요리는 꽝이라도 다른 건 다 잘하네. 그러니 자네가 좀 잘 봐주게나. 제가 안성이한테 잘해야죠. 엄마는 별소리를 다 해. 자, 이거 영광에서 내가 주문한 굴비야. 살면서 이런 거 주문해보긴 처음이다. 사부인이 워낙 음식에 대한 전문가시니 아무거나 드릴 수는 없고 나름 준비해봤는데 괜찮을까? 아이고 장모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저희 엄마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성이 제가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아유, 고마워. 저희는 그렇게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뭔가 긴장되고 또 실수한 건 없나 하나하나 체크를 했죠. 자기야, 나 떨려.
뭐가 떨려. 안 잡아먹어. 자, 엄마한테 인사드리자.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격을 따지는 시어머니는 역시 그날도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제 얼굴은 보지 않고 제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뚫어져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그게 다니? 아, 맞다. 이거 저희 엄마가 영광에서 주문한 굴비예요. 어머님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아니, 굴비 말고 다른 건 안 가져왔냐고. 다른 거요? 다른 거 뭘 또 가져와야 할 게 있나요? 제가 뭘 빠뜨렸나요, 어머니?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시어머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두통을 호소하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시어머니가 저한테 왜 저러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죠. 자기야, 어머니 왜 저러셔?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 엄마 현지 직배송 이런 거 생전 처음으로 주문한 거야. 우리 집에선 이렇게 먹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뭘 빠뜨린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는데 내가 뭘 빠뜨렸어? 돈이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건가? 내가 결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건가? 자기야, 뭐야, 빨리 알려줘. 남편은 자기도 전혀 모르겠다면서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감이 안 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오후 방에서 나오시질 않았고 저희는 그냥 밥 차려 먹기도 귀찮아 피자를 한 판 시켰습니다. 그런데 피자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니, 너희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어머님, 냄새가 어머님 방까지 갔나 보네요. 같이 드세요. 오늘은 다 피곤하니까 그냥 배달 음식으로 때우려고요. 어머니, 여기 되게 맛있는 집이래요. 저한테는 다 똑같지만 그래도 맛있는 집이라고 하니까 어머님 입맛에는 맞으실 거예요. 이거 보세요. 리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 엄마. 이거 봐봐. 리뷰 쓰면 콜라를 서비스로 준다네. 이것들이 정말... 야! 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전 또 피자에 문제가 생겼나? 피자도 격이 있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시애미한테 밥상은커녕 뭐 피자 먹으라고? 그리고 너 이바지 음식이라는 거 모르니? 너네 친정 어머니는 그런 것도 안 가르쳤어? 네, 뭐라고요? 이바지? 이바지 사람 이름인가요? 도대체 이바지 음식이 뭔지 저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바지 음식은 신부댁 음식 솜씨인 맛, 간, 모양새 등에 대해 시어머니가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음식 훈련에 참고하는 일종의 친정의 음식 스타일 그런 걸 확인하는 혼례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왜 친정엄마가 이바지 음식을 안 보내셨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죠. 솔직히 말해서 친정어머니한테 안 물어도 아마 대답은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 허례허식이 뭐가 필요했냐고. 다 먹지도 못할 음식 괜히 낭비해서 뭐하냐는 얘기만 들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바지 음식은요, 요즘 사람들이 허례허식이라고 잘 안 한대요. 그리고 이바지 음식 모양만 예뻤지 하나도 쓸모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머님, 그냥 오늘은 편안하게 저희랑 피자 드시고 일찍 주무세요.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갑자기 원반 던지기 선수로 변신해 저희가 먹는 피자를 베란다로 던졌습니다. 와, 나이스 샷. 피자는 부메랑처럼 날아갔다가 다시 벽을 치고 저희 신랑 몸에 탁 하고 맞았습니다. 이바지 음식도 안 해오고 시댁 온 첫날부터 피자? 그래, 너 이번에 나한테 제대로 요리 좀 배워야겠다. 우리 집안에는 이따위로 행동하는 사람 없어. 허례허식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될 우리 오씨 집안의 가풍이야. 너는
이제부터 오씨 집안 며느리니까 오씨 집안의 가풍을 따라야 된다. 알겠니? 시어머니의 천둥 같은 목소리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시댁 입성 후 저에게 요리 특훈을 시키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피자 사건이 있고 난 뒤 다음 날 아침에 그래도 일찍 일어나야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겠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새벽부터 부엌에 앉아 계신 겁니다. 깜짝이야.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내가 일찍 일어난 거니? 네가 늦게 일어난 게 아니고.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아휴, 내가 말을 말자 말어.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앞치마부터 해. 아휴, 그리고 옷이 이게 뭐니? 옷 갈아입고 나와. 옷이요? 옷은 왜요, 어머니? 저 이거 큰맘 먹고 장만한 홈웨어예요. 홈웨어? 홈웨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동네 백수도 아니고 말이야. 시댁에 시집온 며느리는 최소 한 달은 한복을 입고 문안 인사 드리는 거 모르니? 그리고 문안 인사 드릴 때는 에피타이저와 같은 간단한 다과를 드려야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도대체 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니? 아휴, 정말 걱정이다, 걱정.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자꾸 걱정이라고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문제투성이란 말은 안 들었거든요. 물론 약간 또라이란 말은 들었는데 그래도 똑순이라고 다들 저를 믿음직스럽게 여기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보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면서 매일 구박하셨죠. 특히 음식에서는 말입니다. 음식 훈련 특훈 첫날 저에게 어마어마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자. 부추전. 부추전 알지? 부추전 알죠. 그런데 부추전을 먹어만 봤지 만들어 보진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너 그게 자랑이니? 부추전 안 해봤다는 게 자랑이야?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니? 혈압. 자랑은 아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이라도 못하면 내가 참자. 아무튼 부추전 한번 해봐. 시간은 1시간. 아니 1시간 반 줄게. 시간 엄수 알지? 도대체 뭘 참는다는 건지 전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이한성이에요. 못하면 배우면 되죠. 아직 저에게는 1시간 반이란 시간이 있으니 인터넷 검색으로 부추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봤죠. 근데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준비물은 밀가루, 계란 하나 톡 하고 넣어서 자작하게 반죽을 만든다. 그리고 잘 다듬은 부추를 넣어서 부치면 끝? 쉽죠? 전 일단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니까 인터넷 사진과 똑같이 만들면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 모든 혼을 담아 부추전을 저만의 방식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추전은 시어머니의 성질을 제대로 건들고 말았죠. 어머니, 부추전 다 됐어요. 그래, 알았다. 어디 한번 보지. 아니 이게 뭐냐?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부추전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갑자기 부추를 한 뭉치를 들더니 절 마구 때리시는 겁니다. 왜 옛날에 마당새들이 일 안 하고 띵까띵까 놀면 주인마님한테 빗자루를 얻어맞는 거 아시죠? 꼭 그것처럼 저는 부추로 한 100대는 맞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아프진 않았지만 시어머니한테 그것도 부추로 맞는 며느리가 세상에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내가 못 살아. 야, 너 지금 나 놀려? 나 놀려?
어머니, 어머니 그만 때리세요. 시어머니는 절 부추로 실컷 때린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말로 절 때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부추전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혹평을 날리셨습니다. 아휴, 내가 살다 이런 부추전은 처음 본다. 아니, 밀가루 따로 부추 따로. 너 이거 밀가루 떡에다가 부추 데코레이션 한 거니? 너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든 거야?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잘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추전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부추전에 대한 편견을 버리세요. 부추전이 꼭 부추랑 밀가루를 섞어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죠. 제가 부추전을 만든 과정은 이랬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밀가루 떡에 삶은 부추를 데코레이션한 건 아닙니다. 전 인터넷에 나오는 대로 부추전을 만들어 봤죠. 그런데 이놈의 부추랑 밀가루랑 전혀 섞이질 않는 겁니다. 부추를 반죽에 묻혀서 프라이팬에 놓으면 자꾸 구멍이 숭숭숭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밀가루 전 따로 부추 따로 만들어서 저만의 부추전을 만들었죠. 아니,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 하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습니다. 음식이 네 생각대로 만들어서 다 되는 게 음식이니? 음식에도 순서가 있고 지켜야 할 음식의 조합과 법칙이 있는 거야. 도대체 넌 뭘 배운 거니?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회사도 좋은 데 들어갔으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 나 괴롭히려고 들어왔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맛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도 소금 간이랑 다 했다고요. 맛도 좋을 텐데 한번 맛 보세요. 시어머니는 제 애교 아닌 애교가 너무 기가 막혔는지 밀가루 반죽과 부추를 삶은 거를 같이 돌돌 말아 드셨습니다. 우와, 나 죽으라고 그러는 거지. 아휴, 밀가루를 통째로 시애미 입에 넣는구나, 네가. 전 시어머니한테 혼쭐이 났고 그 다음부터 부추전에 부자도 못 꺼냈죠. 제가 요리를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의 혹독한 요리 훈련은 더 강하고 더 엄격해졌습니다. 아니, 이건 어디 거야? 어디서 듣보잡 재료를 들고 와서 요리를 하겠다고?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어머님, 이거 청도 한우래요. 시장 아저씨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기 어디에 청도 한우라고 적혔어? 응? 너 눈 없어? 어머니, 고기 모르는 제가 봐도 윤기가 차르르르르르. 이거 보세요. 아우, 치워. 고기 다시 사와. 원산지가 어디 건지, 그리고 3A불로다가. 알겠어? 아휴, 어디서 이런 잡고기를 내밀긴. 와, 장 보는 것부터 전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장 보는 것을 통과하면 요리하는 족족 저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시키신 대로 잡채 만들어봤어요. 드셔보세요. 어디 맛 좀 볼까? 시어머니는 요리의 맛에만 격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릇도 요리에 맞게 맞추지 않으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가 맛본다고 하면 앞접시 챙겨올 생각은 안 하니? 아니, 저희 가족인데 그냥 드셔도 괜찮지 않나요? 아휴, 요리도 못하는 게 위생도 엉망이구나. 당장 앞접시 가져와. 전 어머님 분부에 따라 앞접시를 대령했지만 또 혼이 났습니다. 이 답답이. 너는 이 접시가 잡채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전 접시가 다 똑같은 접시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것 봐, 이런 작은 것조차 모르고 요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접시 다시 가져와. 전 삼고초려 끝에 접시를 무사히 통과했고 어머님은 잡채 맛을 1시간 만에 보셨습니다. 이게 뭐야? 간이 왜 이래? 간이요? 잠시만요. 전 괜찮은데요. 넌 이게 괜찮아? 너 정말 혓바닥이 정상이 아니야. 넌 이걸 음식이라고 내오니?
전 잡채만 한 달 내내 만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제 요리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잡채 다 됐습니다. 다시. 어머님, 간 다시 해봤어요. 아니야, 다시. 이젠 잡채만 봐도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습니다. 이놈의 잡채 같은 이 상황. 전 정말 이 요리 지옥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을 하시고야 말았죠. 아, 됐다. 하지마. 아니, 머리는 왜 달고 다니니? 너 화학 안 배웠어? 요리도 과학이야. 화학작용에 의해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거라고. 아휴, 참. 머리 나쁘면 요리도 못한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딱. 머리가 나쁘면 요리를 못한다. 이것은 저에게 결투신청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결심을 했습니다. 꼭 시어머니가 제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말이죠. 전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제 음식을 맛있게 드실까 고민에 또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전 친정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친정 엄마가 제가 모르는 요리 비법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엄마, 나왔어. 아이고, 웬일이야. 엄마는 내가 시집을 갔는데 궁금하지도 않아? 아, 궁금하긴 뭘 궁금해. 원래 궁한 놈이 찾아오는 법이야.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아휴, 별일 없으니까 엄마한테 연락 안 하겠구나 생각했지. 엄마랑 우리 시어머니랑 반반 섞어놨으면 좋겠다. 엄마는 너무 날 방임하고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특히 먹는 건 더더욱. 미쳐버릴 것 같아. 어머, 왜? 무슨 일인데? 전 아이처럼 엄마에게 그동안 시댁에서 있었던 혹독한 요리 훈련기를 종알종알 고자질했죠. 그런데 친정엄마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참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시는 겁니다. 아유, 난 또 뭐라고? 뭐라고라니? 엄마, 나 진짜 심각해. 야, 그게 무슨 시집살이냐? 시집살이에 시자도 못 꺼내 이거 사. 엄마가 생각하는 시집살이는 뭔데? 아휴, 라떼는 말이야.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지 보고 밥을 꼬들밥으로 할지 찐밥을 할지 고민했고, 너 밥 주걱으로 맞아봤어? 밥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대로 밥 주걱으로 확. 이 엄마, 양볼에 붙은 밥만 먹어도 배불렀어. 넌 시집살이도 아니야. 그리고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리 고민하니? 엄마, 내 인생 신조가 뭐야. 먹는 건 배만 안 고프면 된다는 거잖아. 음식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아유, 너 말 잘했다. 그래, 배만 안 고프면 돼. 사람이 배고프면 일단 음식을 찾게 돼. 너도 배가 고프면 먹고 보잖아. 그걸 잘 생각해봐, 이 바보야. 맞다. 배가 고프면 인간은 음식을 찾게 되는 법. 전 친정엄마의 지혜로움에 감탄을 하고 친정엄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야말로 진짜 음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이네. 최고의 요리사야. 아이고, 엄마 숨 막혀. 에휴, 얼른 시어머니 저녁 차려드리러 가. 얼른. 전 친정엄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할 요리 재료를 사러 시장, 백화점, 그리고 마트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장을 봤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뭐야? 엄마가 시켰어? 아니, 내가 요리하려고 내가 샀어. 요리? 자기가? 응, 자기도 이따가 내 요리에 확 빠질 테니까 기대해. 전 시어머니로 빙의해서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도 정갈하게 쪽진 머리를 하고 정갈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옷도 불편하고 음식하는 건 정말 저하고 안 맞는 일이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 제 음식을 먹이기 위해 전 이 정도쯤이야 라는 정신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어머, 너 뭐하니? 네,
어머님 나오셨사옵니까? 아니 얘가 왜 이래? 너무 잘못 먹었어? 잘못 먹다뇨. 전 지금 어머님이 드실 저녁 진지를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네가 저녁을? 네, 온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네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근데 잠깐, 재료 점검 좀 해야겠다. 재료 점검 겁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그 유기농에다가 지역별로 유명한 채소, 고기 등등 모든 것을 검색해서 최고의 재료만으로 준비했죠. 어이구, 공부를 좀 했나 보네. 그래, 나도 며느리가 해주는 밥 좀 먹어보자. 다 되면 불러라. 네, 어머님. 전 요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자기 왜 그래? 그냥 이쯤에서 멈춰. 엄마 또 맛없다고 난리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절대 그럴 일 없어. 오늘은 내가 만든 요리 다 드실 거야. 내가 장담해. 저는 아주 천천히 혼신의 힘을 불어넣어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요리에는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었죠. 예, 지금 저녁 8시야. 아직 멀었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천연 조미료를 만들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머님의 그 요리 정신을 따라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고 있사옵니다. 아니, 아휴, 그래. 화학조미료는 절대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기다릴 테니까 다 되면 불러라. 네, 어머님. 째깍, 째깍.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시어머니의 배꼽시계도 점점 더 그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밤 10시. 아휴, 아직 멀었니? 아니, 요리를 도대체 몇 시간이나 하는 거야? 다 돼가옵니다. 어머님의 요리 정신을 이어서. 됐고. 빨리. 그래. 제대로 해라. 아휴. 시간은 저의 편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호랑이 같은 어머님의 기는 빠져갔습니다. 아이고. 안성아, 멀었어? 아직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옵소서. 어머님의 요리 정신을 이어받아. 됐다고. 그냥 지금 해놓은 거 먹어. 갑자기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히더니 제가 식탁 위에 만들어 놓은 요리를 허겁지겁 다 드시는 겁니다. 늘 앞접시를 놓고 조금씩 맛을 음미하며 식사 시간만 2시간은 기본이었던 분이 정말 그렇게 개눈 감추던 모든 요리를 다 드셨지 뭡니까?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무 빨리 드시던데. 제 음식이 입에 맞으셨나 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어머님은 요리의 격을 따지셔서 아무거나 안 드시잖아요. 어머님이 제 요리를 드셨다는 건 제 요리에도 격이 생겼다는 말. 어머님 너무 감사드려요. 전 어머님이 드시는 것만 봐도 배불러요. 어머님, I love you. 시어머니는 그날 저의 요리 실력에 2손 2발을 다 드셨고, 그날 이후 제가 요리를 하겠다고 나서면 앞치마를 뺏으시곤 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 설아.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도 요리 실력, 그래, 요리 실력, 그래, 있지만, 내가 너보다 낫지 않니? 서로 잘하는 거 하자꾸나. 알겠지? 역시 배고픈 데는 장사가 없다고 어머님의 배꼽시계 건전지를 빼놓았더니 제 음식이 장금이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극찬을 받았지 뭡니까? 그런데 그날 이후 제가 아닌 남편이 어머님께 매일매일 구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휴, 이 자식아. 네가 어렸을 때부터 입이 짧아가지고 내가 온갖 요리를 해도 안 처먹어서 내 신세가 이 꼴이 났어. 알긴 알아? 아휴, 내가 너 때문에 5만 가지 요리를 다 배웠어. 다 너 때문이야, 이 자식아. 이제
주는 대로 처먹어. 알겠어? 아이, 왜 날 가지고 그래, 엄마? 아파. 그만 때려요. 그랬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남편의 음식 철학을 그냥 입이 짧은 애라고 생각하셨고, 그렇게 열심히 요리를 배우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먹는 것에 격을 세우지 말고 가족의 행복에 격을 세우자고 가훈을 지었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구는 다양합니다. 각자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면 그게 행복 아닐까요? 절대, 네버, 상대방에게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사는 방식을 꼭 존중해 주세요.